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보유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유세 두 번째 시간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재산세를 뭐 어떻게 계산되는지 뭐 알 필요가 없죠.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택 같은 경우에 한정할게요. 재산세 고지서는 어떻게 나오죠? 7월 달에 한 장, 9월 달에 한 장 나옵니다. 주택은 세액을 2분의 1씩 안분해가지고 7월 달에 9월 달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택이 아닌 다른 이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7월 달, 그 다음에 그 부수토지는 9월 달, 즉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하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재산세가 어떤 식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솔직히 뭐 저희가 뭐 그렇게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세금이 계산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을 안분해가지고 2분의 1은 7월달, 그 다음에 2분의 1은 9월달에 이렇게 그 납부서가 고지되고 있고, 주택을 제외한 거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에 이렇게 납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유형별 이제 시가표준액, 즉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금액 산정은 주택은 이제 공시가격을 갖고 산정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건축물은 신축 가격을 갖고 구조용도 위치 주수를 곱해가지고 산정하고, 토지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갖고 산정을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주거 안전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세율 자체가 이제 다른 건축물이나 토지에 비해서 조금 그 완화된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냐면 우리가 과세표준이 나오면 항상 세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세금 자체가 부담이 적겠네요. 이 과세표준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세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곱해지는 어떤 정책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60%고 건축물은 70%, 토지는 뭐 70% 이렇게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몇 프로가 적용되죠? 지금 95%가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종부세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구조 한번 볼까요? 재산세는 심플합니다.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시가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냥 정부에서 그 측정한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세율을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중에서 독특한 제도가 있죠. 이제 보유세에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보유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도 한번 볼 텐데, 거기서도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전 연도에 냈던 세금의 일정 부분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급격하게 작년에 비해서 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한다 라고 하면은 작년에 냈던 거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많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뭐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거의 2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없다고 하면은 작년도에 냈던 거를 무시하고 올해 그냥 측정된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재산세가 부과되겠죠. 근데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냈던 맥시멈 130%까지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담이 뭐 크게 급등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요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우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을 어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조회할 수 있고요.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제일 낮은 게 0.1%,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0.4%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갑작스런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재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년도에 냈던 재산세 몇 프로까지 부과됩니까? 맥시멈 13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작년도에 냈던 금액의 105%까지만 내든지 아니면은 110%, 130%까지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사례를 갖고 주택분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5억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전년도에 재산세를 20만 원 이렇게 납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가는 의미가 없죠. 왜? 보유세잖아요. 보유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금액하고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이 1억 8천이잖아요. 그럼 아까 1억 8천이면은 요 구간이겠네요. 세 번째 구간이겠죠. 그럼 0.25%를 곱하고 누진 공제, 즉 세금을 계산을 이제 간단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6천만 원 곱하기 0.1% 플러스 그 다음에 6천에서 1억 5천 사이 곱하기 0.15% 플러스 1억 5천 초과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0.25%를 각각 곱해가지고 합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누진 공제액을 이용하는 거죠. 즉, 내 지금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은 각 단계에서 세율을 곱한 걸 합한 거하고 동일한 산출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5% 곱하고 18만 원을 차감을 하면은 27만 원이 나옵니다. 이 27만 원을 올해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년도에 냈던 게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부담 상한율 몇 프로 적용되죠? 3억 원 이하가 105%니까 전년도에 냈던 세액의 105%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의 105%는 얼마죠? 21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출된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27만 원 나왔죠. 그래서 27만 원인데 실제 21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6만 원을 차감해 준다라는 게 이 세부담 초과액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재산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아마 재산세 고지서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 실질적으로 부과된 금액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재산세에 따라붙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재산세도 재산세에 항상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도시지역분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더해보면은 재산세 부과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거는 재산세 과세표준, 아까 그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고 했죠. 그 과세표준에 0.14%를 곱해가지고 산정이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를 부과를 한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가 나오면은 그 재산세 못지않게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액의 배 이상의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뭐 정확하게 세액 산정이 돼 가지고 부과가 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